자, 여러분은 공작이라는 자기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중세 유럽의 화려한 성 혹은 왕실의 기품 있는 귀족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한 국가의 국왕으로부터 직접 공작 칭호를 부여받고 총리의 고문직까지 지내며 그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인물이 알고 보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인간 사냥꾼이자 범죄의 제왕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었던 한 남자의 충격적인 몰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인물은 캄보디아를 집어삼켰던 프린스 그룹의 회장, 천즈입니다. 하늘에서 동전 한 잎이 떨어져도 그건 모두 프린스 그룹의 것이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다라면 그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자, 지금부터 이 피해 제국이 어떻게 건설되었고 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중국 동남부의 아주 조용한 어촌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천지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흔히 보는 자수성가형 부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였죠. 그는 모범생과는 담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온 이 소년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동네 PC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쾌쾌한 담배 연기가 가득하고 컵라면 냄새가 진동하는 90년대 후반의 중국 PC방. 그 어두컴컴한 구석에 앉아 눈을 부라리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소년이 훗날 2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굴리는 범죄의 황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천지는 단순한 게임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간의 욕망과 시스템의 허점을 읽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동급생들을 포섭해 불법 게임 서버를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들이 게임 아이템 하나에 목맬 때 그는 게임의 판 자체를 짜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며 돈의 맛을 알게 됩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의 혈관에는 평범한 삶이 아닌 법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범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20대가 된 천주는 결심합니다. 중국은 이제 너무 좁고 감시가 심하다. 그는 PC방에서 불법으로 긁어모은 종잣돈을 들고 기회의 땅, 아니 범죄의 성지라 불리던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라면 낯선 타국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천즈는 기가 막힌 수완을 발휘합니다. 당시 개발이 막 시작되던 캄보디아의 지방 관리들에게 접근해 헐값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뒷돈을 찔러주고 권력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그는 순식간에 부동산 재벌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범죄 제국을 상징하는 프린스 그룹을 설립하죠. 이름부터가 아주 오만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왕자로 칭하며 캄보디아의 모든 돈줄을 주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네, 부동산으로 시작한 그의 사업은 금융, 관광, 카지노를 넘어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빌딩 숲과 럭셔리한 카지노 뒤편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스캠 범죄 단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사람들을 유인한 뒤 감금하고 폭행하며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 수용소 말입니다. 천지가 운영하던 프린스 그룹이 바로 이 끔찍한 사업의 본체였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최소 10곳 이상의 거대 단지를 구축했는데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 단지 하나에서 일하는 사람만 무려 1만 명이 넘었습니다. 1만 명이면 웬만한 소도시 인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해외 취업을 나선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의 꿈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여권은 뺏기고 사방에는 전기 철조망과 무장 괴한들이 깔려 있었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장기 적출이나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2020년대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천주는 이들의 피와 눈물로 짜낸 돈을 긁어모아 매일같이 초호화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거대 범죄 조직이 한 나라에서 대놓고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권력과의 유착이었습니다. 천주는 아주 영악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프린스 호텔을 캄보디아 정재계 인사들의 아지트로 만들었습니다. 최고급 요리와 술, 그리고 셀 수 없는 뇌물을 쏟아부었죠. 특히 캄보디아의 절대 권력자 훈센 가문과의 관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주는 훈 마네트 총리와 그의 아버지 훈센의 고문을 지냈습니다. 범죄 조직의 수고회가 한 나라의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밀접했는지 캄보디아 국왕은 그에게 덕망 있는 귀족을 뜻하는 공작 칭호까지 내렸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준 셈이죠. 현지 경찰조차 프린스 그룹의 차량은 검문하지 못했고 그들의 단지 안에서 무슨 비명이 들리든 외면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프린스 그룹의 마수가 전 세계로 뻗치면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드디어 세계 경찰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미국과 영국 정부는 천주와 프린스 그룹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발표하며 그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 법무부의 수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주가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트코인 규모가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20조 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의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 이 엄청난 자금이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은 이 비트코인을 전격 압수했고 천주를 국제 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천주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훈센 가문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비즈니스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냉혹한 진리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캄보디아 경제 전체를 위협하자 훈센 가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주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어제의 동지였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천주의 캄보디아 국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한때는 국왕의 총애를 받던 공작이었지만 이제는 쓸모 없어진 사냥개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결국 지난 6일 수도 프놈펜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천주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나라, 중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처벌은 아시다시피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국제범죄의 경우 그가 다시는 태양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주의 몰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수법을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죠. 그는 한때 캄보디아의 황제로 군림하며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결국 타인의 눈물을 먹고 자란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천주 한 명이 잡혔다라고 해서 이 끔찍한 스캠 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천주를 꿈꾸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할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의 제한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PC방 죽돌이, 소년의 성공과 몰락,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 뒤편에는 이처럼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늘 반복된다라고 하죠. 권력과 돈의 눈먼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천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와 명예는 타인을 짓밟고 얻는 것이 아니라 떳떳한 노력과 도덕적 가치 위에서만 지탱될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말입니다. 캄보디아를 뒤흔들었던 이 피해 대서사시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캄보디아의 공작에서 국제범죄자로 추락한 천주의 일대기,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았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시간을 훔칠 수 있는 더욱 깊이 있고 충격적인 지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탐구하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